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8일 오후 3시 반입니다. 광주 사태 때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 천인 공로할 양민 학살이 있었다. 는 주장은 한 5번의 국가적 조사에 의해서 부정되었습니다. 그런 사실 없다. 여러 번 조사를 했습니다. 목격자 조사도 하고 조종사 조사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997년에 5.18 사건 확정 판결이 대법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은 그런 사실이 지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적 그리고 최종적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재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국방부 재조사는 뜻밖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계엄군은 5월 21일 헬기를 이용하여 일반 시민에게 위협 사격을 하였고, 무장을 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하는 시민들에 대하여 직접 사격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5.21 헬기 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서 계엄군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악성 그리고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또한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지상군의 사격과 달리 헬기 사격은 사전 계획적 공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대량 살상 능력을 갖춘 무장 헬기까지 동원하여 사격을 하고 시민을 살상하는 행위는 집단 살해 내지 양민 학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이걸 그냥 받아가지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사태 39주년 기념사에서 또다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국가조사,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전혀 다른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이 정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양민 학살, 헬기의 무차별 사격에 의한 양민 학살이 있었다는 게 맞습니까? 이게 맞는다면은 우선 쏜 사람을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격을 당해서 죽은 사람, 떼죽음 당한 사람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적 사항은 하나도 없이 덩그렇게 이런 무지막지한 보고서만 한 장 내어놓고 이것이 현재로는 국가적 진실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그냥 방치를 하면은 대한민국 국군은 집단 살해, 양민 학살범이 됩니다. 그리고 조종사들은, 거기 출동한 조종사들은 살인범이 됩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나치의 게슈타포입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런데 이걸 방치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시 또 감옥에 갈지 모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 해서 헬기 사격 있었다고 주장하는 조비오 신부를 비판을 했더니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금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죠.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쉽게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헬기 사격 시험을 하는 겁니다. 헬기 사격 시험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하느냐? 헬기 사격 시험장이 우리 육군에 있으니까 거기서 광주 시민들, 검사들, 판사 다 불러놓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 다 불러놓고 거기서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인형으로 만든 인형을 많이 배치해놓고 하든지 해가지고 현장 상황과 비슷하게 해놓고, 그날 날씨가 좋았으니까 5월 21일 사격을 했다는데 5월 21일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날씨 좋은 날 해가지고 한번 사격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요 도입부에서 보여준 영상은 미군 UH-1H의
기총소사 장면이었습니다. 이 헬리콥터가 1980년 5월에 광주에 출동했던 형과 똑같습니다. 저런 한 발 당기면 수백 발이 나가는, 계속 당겨버리면 수천 발이 나가는 그 포탄이 일반 시민, 무장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 속에 머리를 향해서 쏟아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 죽었겠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죽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직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헬기 사격 시험도 하지 않고 재조사를 하면 당연히 헬기 사격 시험을 했어야죠. 군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별도의 뭐 시설 필요 없습니다. 시험도 하지 않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게 수상합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이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들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헬기 조종사들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공개 실험을 하자. 헬기 사격 공개 시험을 한번 해보자. 군부대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한강 어디 보수부지를 하나 만들든지 해가지고 꼭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문도 풀릴 겁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는데 5월 21일 헬기가 공중에서 시민들을 향해서 쏘았다고 하는데 아마 수만 발 나갔겠죠? 그리고 군중을 향해서 쏘았다고 하는데 목격자가 지금까지 등장한 사람이 1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0여 명. 그때 광주 시민들 중 바깥으로 나온 사람이 아마 수십만이 될 텐데 하늘에서 지상으로 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겠습니까? 그런데 왜 10여 명밖에 안 됩니까? 이것도 그날 한번 시험을 해보자 이거죠. 그 상황에서 쏘았을 때 목격자가 10여 명밖에 없다. 이게 과연 가능한지를 이번 헬기 공개 사격 시험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전일 빌딩에 탄원이 있다. 이것이 바로 헬기에서 쏜 것이다 하는 것도 이번에 실험하면은 바로 나올 겁니다. 바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되느냐. 이 작년 있었던 5.18 재조사 특조위라고 합니다만 재조사라고 하겠습니다. 5.18 특조위 보고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5.18 특조위의 위원 9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아주 전문가입니다.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출신의 최해필 예비역 소장이었어요. 이분은 헬기 사격이 반드시 있었다고 특정할 수 없다. 이런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 소수 의견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조종사들이 한결같이 헬기 사격 명령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시민들을 향하여 직접 사격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진술자들의 증언이 불분명하고 사실과 다른 점, 그리고 전일 빌딩 탄원에 대해서 최 육군소장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높은 빌딩에 남아있는 탄원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헬기 사격에 의한 탄원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그 탄원의 밀집도가 아주 조밀하여 헬기 사격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헬기 공중 사격 시 발생한 탄원의 밀집도가 반경 1m가 안 되는 좁은 범위 안에서 수십 발의 탄원이 생기도록 사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빌딩에서 탄원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벽에 반경 1m가 안 되는 좁은 범위 안에 수십 발이 있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행기가 공중에서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 쏘면은 흔들리니까 1m 반경 안에 수십 발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맞았을 경우에 벽이 무너질 정도로 타격이 클 것이다. 왜냐하면은
아까 손은 이 탄창이 쭉 떨어지는 걸 보셨지만 그 아주 구경이 큰 일종의 포입니다. 기관포입니다. 기관포가 수십 발 벽에 맞았으면 벽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등등을 이유로 전일 빌딩 탄원은 헬기 사격의 흔적이라고 볼 수 없다. 당시 진압군 대대장이 있었는데 이분은 시민을 향한 사격을 할 때에는 45도 하방, 무릎 아래쪽으로 총구를 향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건물 안으로 진입하던 진압군의 M16 사격 탄원이라면 몰라도 헬기 사격 시 발생한 탄이 그렇게 밀집될 수가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31 항공단 505 항공대대 500MD 조종사였던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일 빌딩 10층의 피탄 흔적을 보면 전표적 사격이 아니고 지역 표적을 사격하는 것인데 이런 전표적에 어떻게 사격을 해요? 따라서 여기에 이런 피탄 흔적이 나올 수 없어요. 시험을 해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직접 사격을 해보고 피탄이 어떻게 흩어지는지를 보여주어야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이런 기둥에 한 발이 맞을까 말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힘들어요. 10층 전체에 퍼지거나 7층에서 10층까지 전 지역에 피탄 흔적이 발견되어야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한번 사격 시험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밀집된데 헬리콥터가 밀집된 데 수십 발을 쏘아 넣을 수가 없다. 비행기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조위는 조사 결과를 보고서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일 빌딩 내부에 남아있는 탄원의 직경과 방사형으로 펼쳐진 탄척군의 모양을 기초로 총기의 종류를 판단할 때 5.56mm 실탄을 사용하는 M16 소총일 가능성이 높고 7.62mm 탄을 사용하는 M60 기관총일 가능성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면은 M16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M16은 헬기에 싣고 다니지 않습니다. M16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이것은 계엄군이 쏘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지상 계엄군이 쏘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도 M60 가능성도 있기는 있다. 이것은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M60 기관총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총기의 종류를 기초로 헬기의 종류와 사격 방법도 함께 판단하면서 500MD형 헬기에 장착된 M134 미니건에 의한 사격 가능성은 배제하고 UH-1H의 마운트에 장착된 M60에 의한 사격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특정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UH에 싣는 M60 기관총으로 쐈을 가능성도 희미하지만 배제할 수 없는데 어쨌든 M16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런데 이 특조위 결론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흘러갑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서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UH-1H에 탑승한 승무원 또는 공수대원이 슬라이딩 도어를 개방하거나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개인 화기인 M16으로 사격을 하는 경우에도 전일 빌딩 내부에 남아있는 것과 같은 탄원 발생이 가능하다. 이건 완전히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하는 거 보니까 사실에 기초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공상을 한다 이겁니다. UH-1H에 탑승한 승무원 또는 공수부대원이 헬리콥터 문을 잘 열고 M16으로 쏘았다는 겁니다. M16으로 쏘았다. 자, 그러면은 M16을 가진 군인이 탔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타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쐈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공상을 펼친 다음에 결국 전일 빌딩에 남겨진 탄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UH 헬기가 호버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UH-1H에 탑승한 승무원 또는 공수부대원이 M16으로 전일 빌딩에 사격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갑자기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아까는 추정을 하더니 공상을 하더니 갑자기 문장이 턱 바뀌어지면서 사격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사실을 증명하려면은
M16 소총을 짊어지고 헬기에 탑승한 사람을 가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탑승한 항공기를 모은 조종사를 밝혀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하냐?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M16을 가지고 왜 헬리콥터를 타고 쏩니까? 헬리콥터에 기관총이 실려 있는데 그거 사용하지 않고 왜 M16을 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쏩니까? 이거 영화 찍으려고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그리고 여기에 제일 처음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M16으로 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놓으니까 M16으로 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맞춰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소설을 써가지고 M16을 가진 군인이 헬기에 타고 쐈다 해놓고 이게 사실이다 이래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놓고 라고 추정된다 하면 몰라도 공수부대원이 M16으로 전일 빌딩에 사격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사격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사격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세상에 국가보고서가 이런 억측과 공상을 하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디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나 나치가 있었던 독일에서도 아마 이런 보고서는 나오기 힘들 거예요. 배웠다는 사람이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종사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접한 최모 당시 31항공단 506 항공대대 작전과장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특조위에 내가 조종사인데 내가 비행기 몰고 다니는데 내 뒤에 앉아있는 놈들이 내 명령 없이 총 쏘게 당신이 조종사라면 그걸 놔두겠어? 내가 비행기 몰고 가는데 내 명령 없이 뒤에서 쫄병 새끼가 총 쏜다고? 그건 내려서 내가 쏴버리지. 그거 누가 말을 만들어도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비슷하게 이 말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내가 조종사인데 내가 비행기 몰고 다니는데 내 뒤에 앉아있는 놈들이 내 명령 없이 총 쏘게 당신이 조종사라면 그걸 놔두겠어? 내가 비행기 몰고 가는데 내 명령 없이 뒤에서 쫄병 새끼가 총 쏜다고? 그건 내려서 내가 쏴버리지. 그건 누가 말을 만들어도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당시 31항공단 506 항공대대 작전과장. 이게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초기에는 말이죠. 헬기 사격 시험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017년 9월 말경 군 헬기 사격장 중 한 곳을 금남로 전일빌딩과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한 뒤에 헬기를 띄워서 사격을 재현하는 실험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KBS 광주뉴스 그리고 KBS 광주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조인스닷컴에도 나오고 뉴시스에도 실렸어요. 특조위는 헬기 사격 규명 방법 중 하나로 군 헬기 사격장에서 헬기를 띄워 실제 사격을 벌이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 했는데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겠습니까? 하면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되니까 안 했다고 봐야 되죠. 이제 광주 시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왜냐? 이거 계속 몰고 가면은 광주 사람들이 앞으로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걸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광주 사람들 아닙니까? 광주 사태를 기억하는 광주 사람들 아닙니까? 10여 명만 헬기 사격을 봤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주 사람들이 나서야 될 이유는 이 용감한 조종사들, 사격 명령을 받았지만 출동해보니까 사격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격을 하지 않았던 용감한 이 조종사들을 표창을 하고 훈장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을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국방부가, 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광주분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분들은 광주 사람들을 지켜준 의인이다. 의인을 왜 살인범으로 모느냐.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에 항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헬기 띄워가지고 광주 사람들도 타지 사람들도 참석한 자리에서 헬기 사격 시험 해야 합니다. 헬기 사격 시험을 하자는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누군가는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